KBS 대전 생생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금요일 KBS 대전 생생 뉴스 방석준입니다. 이제 2019년도 10개월이 흐르고 딱 2달 남아 있습니다. 11월에는 입동이 있어 겨울이 시작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낙엽도 지기 시작해 한 해의 마감이 시작됨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봄의 실록부터 뜨거운 여름에는 푸르름을 자랑하던 나뭇잎들도 이제 단풍이 들고 줄기들과의 이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무들은 혹독한 겨울을 견디기 위해 잎들을 털어내야 한답니다. 자연이 가르쳐주는 비움의 철학입니다. 때로는 혹독한 겨울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보다 튼튼히 자라게 하는 자연의 방식입니다. 앞으로 2달 동안 한 해 정리 잘 하시고 올해 하지 못한 일들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문을 넓혀줄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년 넘게 공공기관 취업의 역차별을 받아온 지역 청년들에게 큰 희망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지역 인재의 공공기관 취업문이 열린 가운데 앞으로 남은 과제는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입니다.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하는 도민 서명이 100만 명을 돌파했고 대전도 각계각층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100대 문제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포함시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당 충청권 시도당은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시민단체는 총선 심판까지 거론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에서 나는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한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에 대한 소음 영향도 조사와 소음 대책 지역 지정 등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충남에서 군소음 피해를 호소 중인 지역은 보령과 아산, 서산, 태안, 논산 등 5개 시군 약 36만 명입니다. 충청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대전의 대형 소매점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감소했고 세종과 충남도 각각 10.5%, 4% 감소했습니다. 서산시 인구가 9월 기준 17만 8천여 명으로 15년 연속 증가했으며 합계 출산율은 1.4명으로 충남에서 2번째로 높습니다. 대전의 한 국립대에서 여성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몰래 불법 촬영한 교수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발견된 분량만 해도 무려 1,500건이 넘었습니다. 대학 측은 해당 교수를 해임했습니다. 인간과의 퀴즈 대결에서 이겨 화제를 모았던 토종 인공지능 엑소브레인이 본격적인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복잡한 서술형 질의응답이 가능할 정도로 진화해 법률 분야 등으로 쓰임새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정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소식, 지역 청년들에게 아주 반가운 얘기인데 정 기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앞으로 공공기관의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 인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네, 그 혁신도시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혁신도시법 시행전에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게 됐습니다. 이 법안 발의 6개월 만에 거둔 성과인데요. 이 법안 통과로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철도공사, 수자원공사, 조폐공사 등 법 시행 이전에 이전한 14곳을 비롯해 법 시행 이후 이전한 5곳 등 총 19곳이 지역인재 우선 채용 의무 규정을 소급 적용받습니다. 네, 정 기자, 이렇게 되면 일자리는 구체적으로 몇 개나 생기게 됩니까? 네, 이들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그 해당 지역 인재를 30% 이상 우선 채용해야 하는데요. 내년을 기준으로 잡으면 720개 일자리, 2022년에는 최대 900여 개의 일자리가 지역의 대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특히 내년 4월 충청권 4개 시도가 합의한 혁신도시법 시행령까지 개정되면 적용 범위가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으로 늘어나 그 일자리도 1,300개로 증가됩니다.
네, 이 혁신도시법을 손보면서 공공기관 취업문이 열렸는데 앞으로도 남은 숙제는 있죠. 네, 그 남은 과제는 대전과 충남 지역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입니다. 그 이미 충남도는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하는 도민 서명이 10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이 양이 무려 7만 5천여 장에 달합니다. 그 충청남도는 서명부를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의무채용 물꼬를 튼 대전시도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여야를 초월한 지역 정치권과 공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전과 충남의 바람이 결실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또 혁신도시 추가 지정 이런 것까지 이루어진다면 수도권 집중으로 소외되고 침체된 우리 지역이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정 기자, 이 자유한국당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삭감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제기했는데 지역민들 반발이 거세죠. 네, 최근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내년도 100대 문제 예산 보고서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설계비 10억 원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여기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발언까지 들어있어 행정수도 완성에 발목을 잡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특위를 구성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 공모를 앞둔 상황에서 이 한국당이 제동을 건 형국입니다. 이에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지방분권 세종회의 특별과제위원회는 한국당의 반대 의견에 대해 제2회 세종시 수정안 파동으로 규정하고 충청민을 포함한 국민을 기만한 행위다. 내년 총선에서 550만 충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까지 경고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어제 열린 당정책 조정회의 자리에서 한국당의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 삭감 주장은 매우 정략적이라면서 언제까지 낡은 수도 이전 반대 주장에만 매달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이 표가 안 되는 지역의 예산은 삭감하고 표되는 지역 예산만 챙기겠다는 것은 유표유전, 무표무전, 지역 갈라치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정 기자, 이 사태에 대해서 한국당 입장은 어떤가요? 한국당 중앙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등을 돌린 표심을 달래야 하는 한국당 충청권 4개 시도당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것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어제 송하영 한국당 세종시당 위원장은 여야 합의에 따라 규모와 범위를 확정해야 하고 슬그머니 10억을 끼워넣는 편법 처리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세종의사당을 정쟁에 악용하지 말고 법적 근거를 갖도록 국회 운영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최근 3년 동안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서울에 있는 국회 등에 출장하면서 쓴 돈이 9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길에 버려지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 이 첫 단추 여미는 것부터 참 험난하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대전의 한 국립대 교수가 학내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어 경찰에 붙잡혔죠. 네, 국립대에 근무하던 연구교수 A씨가 교내 계단이나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최근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용의자로 지목된 A 교수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조사했는데 여기서 1,500여 개가 넘는 불법 촬영물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네. 주로 여성들의 다리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수년간 몰래 촬영했는데 이른바 몰카 사진과 영상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에 학생들은 큰 충격과 함께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 학교 측은 어제 A 교수를 계약 해지하고 해임 절차를 밟았습니다. 더욱이 유성경찰서는 불법 촬영된 사진과 영상물이 너무 많아 범행 기간과 피해자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해당 대학의 교수 성범죄는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는데요. 해당 대학이 운영하던 병원에서도 의대 교수 B씨가 이 간호사를 성추행 사실이 2017년 드러난 바 있습니다. B 교수는 지난 2월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과 함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예, 교수가 이랬더니 학생들의 충격이 참 크겠습니다. 그 교수도 지금까지 이룬 것들 모두 무너뜨리고 평생의 오점을 남겼군요. 지금도 이런 짓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학 측에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커 보입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습니까? 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대전시 화암동의 한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과 집기류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게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오늘 중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제16회 예산 황토 사과 축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예산 역전시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오늘 용산역에서 출발해 예산역으로 오는 사과 열차를 운행하고 예산 황토 사과를 20% 특별 할인 판매합니다. 제22회 서산 국화축제가 오늘부터 10일까지 고북면 봉남골길 일원에서 열립니다. 국화, 그 가을빛 추억 속으로 22번째 행복나들이란 주제로 국화로 만든 미로정원과 한반도 지도 산책로 등이 조성됐습니다. 충청남도가 이달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으로 정해 산불 대응 체제를 가동합니다. 각 시군과 사업소, 읍면동 등 216개 기관에 지역 산불 대책본부를 구성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합니다. 대전시는 대전 오토월드 자동차 매매조합 등과 온라인 자동차 이전 등록 시스템을 구축해 오늘부터 운영합니다. 자동차 이전 등록 때 차량 등록 사업소를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전 대화동 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 대상자 확대 조례가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독신 여성과 미혼 여성으로만 한정됐던 입주 대상자가 대전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으로 확대됩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에서 위탁관리하는 대화동 근로자 임대아파트는 13평형 100세대 규모로 최근 공단 주변에 주택들이 많아지고 공단 근무 여성들도 줄면서 30% 정도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맑은 가운데 아침 무렵 일부 내륙 지역에 짙은 안개가 꼈고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아산, 당진, 홍성 18도, 세종 20도, 대전 21도, 논산 22도 등 18도에서 2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낮부터 구름이 끼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2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18에서 20도에 머물러 오늘보다 3도 이상 떨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전국의 지방 부동산 시장이 미분양의 울상을 짓고 있는 가운데 대전의 아파트 분양 시장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의 아파트 청약 광풍은 올해 신규 분양한 5개 단지 모두 1순위에서 분양이 마감되고 평균 청약 경쟁률은 55.96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대전의 아파트 분양 시장이 언제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대전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전망에 대해 모건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정재호 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정재호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최근 전국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의 울상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전국 부동산 시장의 흐름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올해 들어서 이제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적으로 주택시장은 안정세, 이제 소폭 하락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이제 저희 지역인 대전을 포함해서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보면은 대전 주택 가격은 이제 지난 4월 22일부터 약 한 28주, 약 한 6개월 이상 계속 지금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들어 이제 9월까지 누적 상승률에 있어서 대전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3.12%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비교하시는 부분이 이제 전국적인데 전국은 마이너스 1.04%니까 네.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이제 세종시의 경우는 9월 들어서 거래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보합세를 이루었는데 최근 주간 자료를 보니까 소폭 이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충남 지역은 그동안에 굉장히 고전을 많이 했는데 미분양 물량이 해소가 좀 되면서 좀 나아지는 분위기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전국의 그 전체적인 미분양 주택은 실질적으로 이제 9월 기준을 보면은 전월 대비 3.7%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 그 말씀하신 이제 중공업 미분양 물량, 즉 다 지어놨는데 안 팔리는 그런 아파트가 이제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월 대비 1.9%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조금 줄기는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대전과 대구, 광주 이른바 대대광 지역은 그 부동산 시장이 아주 활기를 띠고 있다면서요. 어떤 상황입니까? 예. 중공업 미분양 물량, 그러니까 이제 다 지어놨는데 안 팔리는 물량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올해하고 작년도를 비교를 해보면은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올해 7월 기준으로 작년 2018년 7월과 비교했을 때는 그 중공업 미분양 물량은 37%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네. 서울이라든지 경기, 부산, 울산, 전라북도, 남도, 뭐 제주 전체로 이제 미분양 물량이 증가를 했는데요. 반면에 이제 저희가 대대광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이제 대전, 대구, 광주인데 이 세 개 지역은 그 악성 미분양, 그러니까 중공업 미분양 물량이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대전 경우에는 43%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47%, 광주는 75%가 감소를 했는데 이러한 미분양 물량, 그러니까 중공업 미분양 물량이 해소가 되면서 반면에 이제 건설하려고 하는, 그래서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즉 미분양 물량이 줄면서 이제 주택이 공급이 많아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 지난해 상반기 대전의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은 올해 446%로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물량이 이제 쏟아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51%가 증가되는. 그래서 결국에 중공업 미분양 물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이제 대대광은 감소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건설하려고 하는 그러한 물량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대대광이라는 도시들이 이른바 영호남, 충청의 거점 도시들이네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쪽에 왜 이렇게 호황을 보이고 있는지 뭐 원인이 좀 나오십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공급량이 조금 줄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네. 이제 그 공급량이 줄었고, 그리고 서울 가격이 이제 급등하는 그러한 상태가 이제 작년에 이어졌었는데, 네. 반면에 이제 지방은 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저평가돼 있던 부분들이 조금씩 오르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좀 호재들이 작용을 하면서 네.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대전은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묶이지 않으면서 그 신규 아파트 분양 열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대전의 아파트 분양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까 그 모두에서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지금 5개 단지가 분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모두 이제 1순위에서 분양이 마감이 되면서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평균 청약 경쟁률이 55.96대 1, 전국에서 가장 높은 그런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래서 소위 요즘에는 그 대전은 신축 불패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뒤에서 논의를 하겠지만은 최근에 이슈되는 부분이 이제 투기 과열지구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등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 이러한 규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좀 분위기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대전 서구 또 유성구에 세워질 일부 아파트에는 이미 분양권에 억대 웃돈이 붙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직접 뭐 거래하거나 이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이라든지 또 주변에 있는 그런 지인들 통해서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분양권이 이렇게 이제 거래가 됐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은 이렇게 거래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죠. 결국에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을 이제 불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결국에 일부에서는 대전도 좀 규제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거품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유성과 서구에서 촉발된 이 아파트 분양 시장의 열기가 최근에는 이젠 원도심인 중구, 동구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실태는 어떻죠?
예, 올해 초죠. 올해 초에 그 유성의 이제 도안 2단계에서 아파트 분양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74대 5일 이렇게 굉장히 높은 거라는 경쟁률 기록을 했고, 계속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아파트 분양이 쭉 이뤄지면서 뭐 중촌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목동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1순위가 마감이 됐습니다. 1순위 네. 마감이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관심이 높고 청약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위 이제 저희 이제 분양 완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이제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향후 이제 분양은 구도심 위주의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신도심 도안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열기가 원도심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측면에 본다면 좀 우려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대전 아파트 분양 시장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원인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동안에 이제 그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대전이 공급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네. 그 연도로 봤을 때 보통 한 12,000호 정도가 필요한데 절반 정도 수준밖에 공급이 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세종시가 이제 건설이 되면서 그 상당히 좀 위축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세종시가 이제 규제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풍선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규제가 되지 않은 대전 지역으로 그러한 어떤 투자에 대한 수요라든지 그리고 유동성이 흘렀다라고, 그래서 대전으로 유입이 되면서 대전이 이렇게 이제 호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은 대전에도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유성구 고암동의 유성 복합터미널이라든지 용산동 현대 아울렛이라든지 그리고 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이러한 호재가 있으면서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그 가격 상승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대전 지역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이 계속될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 선정 등 정부의 규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또 하나의 이슈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입니다.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개정된 그런 그 주택법 시행령에 보면은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투기 과열 지구가 아주 필수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에서 이제 그 대전도 이제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투기 과열 지구 가치 지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규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대출 규제라든지 그리고 그 청약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그런 규제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우려가 되지만은 지금과 같은 뭐 전국 최고의 그런 그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분양 열기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지역도 포함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대전과 대전의 서구와 유성구를 보면은 12개월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2배를 초과를 했고요. 네. 그리고 지난 이제 2개월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는 그러한 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또는 투기 과열 지구 지정 요건이 어떻게 보면 만족이 되기 때문에 네. 아마 다음 달에 아마 이제 주거정책 심의위원회를 이제 정부에서 개최를 해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대전의 그 두 지역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대전 지역 부동산 가격이 과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 규제 대상의 포함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규제 대상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반면에 이제 그 투기 과열지구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은 장기적으로는 좀 보합 내지는 이제 약간의 그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그 규제가 적용 이후에 이제 좀 일부 그 저평가되었던 그러한 기존 주택 또 기존 아파트를 중심으로 뭐 오히려 가격이 좀 상승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물량이 줄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갑천 지구나 그리고 도안 2단계 그리고 구도심 지역의 이제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 굉장히 앞으로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내년에는 한 14,000호 정도 이상이 이제 아마 공급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규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지역의 주택 시장도 뭐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교수님 말씀 종합해 볼 때 대전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대전의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는 시간 문제인 것 같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예. 보시고 또 이게 앞으로 규제가 올 경우에는 기존 아파트들의 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예. 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이제 양극화 현상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네. 뭐 우리 지역은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원도심 쪽에도 이제 공급이 많아지지만은 신도심 쪽하고 이제 구도심 쪽에 그런 양극화 현상은 좀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뭐 이 규제가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은 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 대전 지역은 그래도 공급이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택 시장은 좀 안정화될 수 있는 소진이 있다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대전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전망에 대해서 모건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정재호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정하웅,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11월 1일 금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